안녕하세요. 메리제이 제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소원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문워크를 하잖아요. 문워크라는 거는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초승달이 뜨는 시기가 있고, 그리고 보름달이 뜨는 시기가 있잖아요. 이 초승달과 보름달이 뜨는 시기, 한 달에 2회 정도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3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매달 한 달에 2번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가 초승달 같은 경우에는 보름달은 일의 성취를 의미하지만 초승달은 이제 달림이 채워져 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선언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시작하는 것을 선언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보름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의 종료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때는 성취에 대한 감사가 메인이 됩니다. 성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는 것이 포인트예요. 어떤 분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만월, 그러니까 보름달을 만월이라고 하거든요. 만월 시기에 그러면 시작하는 소원을 올리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시작하는 소원도 올려도 되십니다. 그때는 어떤 문장을 완료 시제로 바꿔서 그리고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식으로 감사 인사를 잘 담아서 적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초승달 같은 경우에는 이걸 뉴문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신월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 이제 의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뭐뭐 하도록 의도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름달 만월 시기에는 뭐뭐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뒤에를 과거 시제나 완료 시제로 적어주시면 되세요. 좀 더 구체적인 소원 쓰기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지금 이 컨텐츠 위에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요.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문워크 올리는 방법이 아니라 이런 문워크를 하고 난 이후에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라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소원 성취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원활히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소원을 이루어주는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소원을 이루어주는 힘, 소원을 이루어주는 힘, 그리고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요소들이 나의 소원을 좀 더 원활히 이루어주는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감사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뻔한 거를 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제가 올렸던 영상들을 잘 확인하시다 보면 파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우리 파동이라고 하면은 파동은 내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 바깥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에너지 파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화를 내요. 화를 내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주변에 에너지가 안 좋은 에너지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지만 다른 그런 별에 사는 외계 생명체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외계인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다 이 우주 안에 사는 그런 외계 생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두가 사람도 그런 타인의 에너지를 간파할 수 있는 그런 초능력 같은 힘이 있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화내는 에너지를 뿜어내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그런 모든 에너지들을 다 이렇게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느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 되게 불안해 보인다. 저 사람 에너지가 탁해 보인다. 이런 거를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워크를 올리고 난 이후에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에너지가 낮은, 에너지가 다운되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 달님에게 올렸던 소원들을 달님에게는 접수가 됐다라고 해도 소원 성취를 할 때 이 부정적인 에너지가
달님이 이렇게 나에게 에너지를 주고 있어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에너지를 주고 있어도 내가 그거를 이렇게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어막을 치는 행위가 돼요. 감사의 마음과 정반대되는 에너지를 너무 오랫동안 내 안에 갖고 있다면 그게 나의 무의식에도 저장이 되기 때문에 달님에게 올린 소원이 오다가도 거기서 중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전 되게 좋아하는데요. 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저는 이 말을 인생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워크도 어떤 분들은 뭐 미신이다, 뭐 쓸데없다라고 하시겠지만 결국에는 그 소원을 직접적으로 내가 성취될 수 있도록 끌어당기는 거는 달님이 아니라 나의 힘이에요. 달님은 내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내게 너 잘 보고 있어. 너의 소원 잘 받았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사랑의 에너지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받을 그릇을 만드는 건 달님이 아니죠. 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받을 그릇을 준비해서 소원 성취를 최종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은 달님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가장 영순위로 꼽고 싶은 것은 내 안에 있는 감정의 컨트롤을 잘 하고 있는지, 혹시 내가 감사의 에너지보다 좀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나 이런 슬픈 에너지, 집착의 에너지 이런 거에 더 중점이 돼서 일상생활에서 보내고 있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좀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달에 30일이라고 했을 때 제가 예전에는 30일 중에 20일 정도를 정말 짜증을 많이 냈어요.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니거나 이럴 때 아르바이트도 막 2-3개씩 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 피곤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가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우리 집이 그렇게까지 가난한 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 때문에 항상 우울했어요. 그래서 30일 중에 20일을 짜증내는 시간을 주로 보냈었고 약 10일 정도는 그냥 친구들하고 노는 거 재밌으니까 이때는 그냥 즐겁게 보냈어요. 뭐 감사는 아니었지만 그냥 즐겁게 긍정적으로 제가 꿈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를 꿈꾸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죠. 어릴 때는 사실 에너지라는 게 우리 강아지들도 그렇고 갓난아기들도 보면은 어릴 때 에너지가 막 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내도 유지가 됐거든요. 일상생활에서 내가 원하는 걸 못 이루거나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그냥 유지는 되는데 나이가 이제 20대 중반, 후반, 30대 초반 이렇게 건너가면서 계속 이런 에너지를 뿜고 있으면은 점점 더 내가 원하는 현실이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파동 에너지라는 거는 마음의 에너지도 물론이지만 마음과 연결된 거는 뭐죠? 바로 우리의 몸, 신체거든요. 마음과 연결된 거는 우리의 몸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신체도 확실히 좀 그 체력도 딸리고 이곳저곳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예전에는 이런 즐거운 에너지로 이 짜증 에너지를 밀어낼 수 있었다면 이제는 이 즐거운 에너지로만 짜증을 밀어내기에는 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20대 후반에 제가 27살, 28살이었는데 이때 정말 우울함의 절정을 찍었어요. 너무너무 우울하고 살도 10kg 이상 찌고 뭔가 대인관계 기피증도 생기는 것 같고 제가 이때 블로그를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 원래는 블로그를 갖고 있었지만 제대로 발신 작업을 한 건 이때였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울함을 탈피하기 위해서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부도 공부지만 뭔가 소통하고 싶은 그런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때부터 블로그를 시작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29을 이제 넘어가면서 수영을 시작하고 그리고 문워크를 시작했습니다. 좀 지우면서 갈게요. 29살 때부터 이제 우울함을 고치려고 문워크와 수영을 시작했어요. 아까 전에 신체와 마음은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문워크를 올리는 거, 그리고 문워크를 올린 이후에 내가 감사의 에너지를 갖고 사는 거, 그거는
내면의 파동을 높이는 거고요. 내면의 에너지를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수영은 뭘까요? 수영은 신체적인 에너지를 높이는 거죠. 수영은 신체의 에너지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저한테는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이때가 사수 자리에 있었던 그 토성의 시기였었어요. 정말 많은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일단 문어크랑 만난 것도 한몫했고요. 그리고 수영을 그때 1년 정도 빡세게 하면서 늘어났던 그런 체중도 빼고, 그리고 좀 건강한 식단 위주로 삶을 지내도록 했고, 그리고 내면의 에너지도 충분히 채우면서 믿으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거를 삶에서 내가 좀 그렇게 믿고 끌어당겨보자 라고 생각해서 행동도 하고 했죠. 일단 문워크가 저에게 그 동기부여를 주었어요.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충분히 이것만으로도 일단은 상황이 많이 좋아지기는 해요. 내 에너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때 무슨 고민을 했냐면, 소원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소원이 여러 개 있는데 이런 나의 현재 의식 속에서의 노력으로 2가지의 소원은 이루어졌지만,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소원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자신을 또 되돌아봤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너무 오로지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고 감사의 에너지가 조금은 부족했어요. 그래도 이때 저의 삶을 만족했거든요. 하지만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해야 하고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소소하게 감사를 느끼는 그런 사고방식이 좀 결여되어 있던 것 같았어요. 이제 30살 넘어가면서 31살, 이제 이 금방 또 32살도 마찬가지고요. 이 30대의 초입 부분에 계속 감사하다 이거에 초점을 맞췄어요. 감사 일기도 써보고, 그리고 바빠서 감사 일기를 쓰지 못하는 날에는 감사의 기분을 느끼려고 하루하루 노력했어요. 그래서 귀가를 할 때마다 제가 버스 타고 다녀요. 뚜벅이거든요. 항상 이제 버스 안에서 생각을 했어요. 눈을 감고 이제 일 끝나고 갈 때 오늘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렸어요. 진짜 카페 직원이 나에게 뭐 친절하게 빵긋빵긋 웃어주었다,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나랑 같이 일하면서 만났던 동료들,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해줬던 거, 친절함, 가족들끼리 뭐 외식을 나가거나 혹은 가족들한테 메시지를 받거나 하면은 나는 정말 사랑받고 있고 내 편이 있어, 나는 정말 행복해, 감사해, 이런 거를 눈을 감고 1개, 2개 정도는 늘 떠올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감사해야 할 일이 없을 때는요, 그냥 아침에 마신 커피 있잖아요. 맥도날드 커피를 자주 먹는데 1,000원짜리잖아요, 이거. 이 맥도날드 커피가 진짜 아침에 먹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떠올렸어요. 맥도날드 커피 정말 맛있었지. 그래서 감사의 에너지를 먼저 갖는 게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잘 찾아보면은 감사할 일이 정말 있어요. 진짜 작은 거 하나라도 있단 말이에요. 저희 집에는 반려견이 있거든요. 반려견이 저를 보면서 웃어주는 거, 그리고 안았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런 것도 감사해요. 왜냐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감각이잖아요. 내가 죽으면 이건 느낄 수 없는 거잖아요. 제 신체가 지금 멀쩡하잖아요. 손이 멀쩡히 있고, 제가 예전에 일본어를 가르쳤던 분이 손가락이 하나 없으신 거예요. 이렇게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라고 하니까 일본에서 일을 하다가 오셨는데 그런 건축 쪽 일을 하셨대요. 근데 거기서 현장직이어서 어떻게 하다가 손이 이제 잘려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중에 다 이렇게 산재 받아서 돈을 받았다라고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손을 바라봤죠.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는 이 손도 손가락이 다 있는 것만으로도 이거 정말 기적이고 행운이구나. 그 분도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손이 없는 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라고 했는데, 그래도 손가락 하나만 그렇게 나간 거고 나머지 손은 멀쩡하지 않느냐. 그리고 오히려 그거 덕분에 그때 많이 힘들었지만, 금전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런 산재보험금이 잘 나와서 뭐 아파트도 살 수 있었다, 빚을 하나도 지지 않고 그렇게 그분도 긍정적인 면에 정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던 분이었거든요. 문어크를 올렸지만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사가 아니라 결핍을 느끼면 내가 올렸던 문어크가 전혀 소용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문어크는 진짜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하시는 것이고 꾸준히 하시면서 내면의 힘도 강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는 그러면 한 달 2회를 제외한 다른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감사의 일상을 선택할 것인지 결핍의 일상을 선택할 것인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에 더 초점을 두고 살아가신다면 이게 나중에는 소원도 이루어지고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마음 건강까지 챙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이루는 가장 큰 힘은 나 자신에 대한 그런 믿음과 감사의 에너지, 이거를 기반으로 잡고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다음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두 번째 힘, 두 번째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소원을 이루어주는 두 번째 힘은요, 바로 미래를 믿는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미래를 믿는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그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하기. 첫 번째는 감사한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긍정적인 마음이라는 거는 내가 무조건 긍정, 행복 이렇게만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마음과 사건들에 집중하라는 거는 제가 아까 전에 30일 중에 20일은 짜증의 시간으로 보냈고 10일을 즐겁게 보냈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20대 초중반에 그랬어요. 20대 초중반. 지금 제가 문워크도 한지 오래됐고 마음 공부를 하고 나서는 30일 중에 약 25일이 평온해요. 25일이 평온하고 약 5일에서 6일 정도가 조금 마음이 불안하거나, 근데 이 불안도 미래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신체적인 불안이 좀 큽니다. 좀 요새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서 불안하거나 조금 정체감을 느끼는 좀 다운된 에너지가 나와요. 이게 지금 30대 초중반인 제가 느끼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나이가 젊기 때문에 정말 이 즐거운 에너지로 짜증의 에너지를 몰아낼 수가 있는데 이제 30대가 들어가면서 그게 좀 많이 힘들어진다라고 했었잖아요. 신체적인 에너지가 다운되기도 하고 40대, 50대 가면 갈수록 그런 일들이 생기겠죠.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어디가 아프다거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식단 관리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정말 신경 쓸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감정적인 것까지 짜증이라던가 결핍을 안고 있으면 그게 신체의 반응이 바로 나타나고, 그리고 신체와 마음은 또 계속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돼요. 그러면은 문워크로 올린 소원도 어떤 건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한 70-80%는 어긋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가자 이거예요. 평온하고 이런 감사하고 즐거운 에너지를 갖고 사는 거를 30일이라고 했을 때 한 달을 25일 정도, 약 90% 가까이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시되 이런 약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사람이 좀 침체될 수는 있어요. 여성분들이라면 월경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월경 시작 전후로 배도 아프고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긍정 에너지가 안 나죠. 그때는 억지로 긍정적으로 빨리 움직여야 돼 이게 아니라 한 텀을 쉬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월경을 하면서 몸에서 이런 안 좋았던 에너지를 배출하는 이런 시기에는 내가 휴식을 취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때 올라오는 거, 이런 감정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고서 명상을 하시거나 스스로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주일이라는 불안과 정체감의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시간에 따라 흘려보내는 거. 다른 대부분의 시간들은 평온한 마음을 보낼 수 있도록 일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저는 커피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사실 커피를 하루에 뭐 3-4잔 마시면 안 좋다라고 하시잖아요. 커피를 그렇게 막 설탕을 넣어서 먹지 않거든요. 거의 블랙커피 위주로 먹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지 않고 소량으로 뭐 하루에 4잔, 소량으로 4잔씩 먹으면서 좀 그렇게 커피 마시는 시간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음미하면서 기분 좋게 보내거나 그리고 또 수분이 부족한 것 같으면 물을 또 많이 마시고 그런 식으로 네,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전 유튜브를 하는 걸 좋아해요.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것도 좋아해서 일주일에 가끔씩 뭐 영상이나 글을 올리면서 마음의 위안을 또 갖게 되고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나씩 하다 보면 짜증낼 일이 없어요. 진짜 격하게 짜증나는 일이 분명 생기긴 해요. 이렇게 신체적으로 너무 불안할 때 있잖아요. 이때는 정말 누가 건들면 제발 나 좀 내버려 나 좀 내버려 둬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런 내가 에너지가 다운된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 내가 평온한 상태일 때는 사람들에게 되게 관대해지고 그리고 내가 그리고 있는 꿈, 내가 갖고 있는 소망들이 미래에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런 확신도 갖게 되더라고요. 이 시간대에는요. 감정이라는 거는요, 당연히 이렇게 파도가 있어요. 감정이 파도가 있습니다. 우리 신체도 바이오리듬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오를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일정한, 항상 기분이 좋거나 항상 기분이 나쁘거나 이럴 순 없어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억지로 내가 이렇게 다운되는 시기에 억지로 긍정의 힘을 내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도저히 이 바닥이라는 감정이라서 위로 올라가기가 힘들다 하시면은 며칠 동안 시간을 두세요. 나는 오늘부터 7일 안까지 마음껏 힘들어 할 거다. 이렇게 나 자신에게 리미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8일째부터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까 뭐 커피를 마신다거나, 좀 잠시 여행을 가본다거나, 여행이 어려우면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으러 가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내가 좀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화분 가꾸는 게 또 취미가 돼서 요새 계속 식물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신경을 써줘요. 그것도 저한테 에너지를 주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거 전혀 안 했습니다. 짜증을 많이 냈으니까 이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니까 25일이 평온하잖아요. 그래서 좀 주변을 살펴볼 수 있게 됐고 그렇게 되면서 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속도나 그리고 소원 성취 목록도 더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물론 재회 소망 같은 경우에도 이룬 적이 있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이 평온할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이 끌려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부정적인 마음을 좀 달래주시고 꾸준히 내 감정의 파도를 가라앉히는 연습을 하신다면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오르내림이 격했던 그런 파동의 에너지를 내보냈다면 우울한 사건이 생겨서 이 시기에 한 7일을 우울했다고 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 여기가 나의 한계다. 더 이상 우울해야 할 그런 바닥이 없다. 이제 여기까지만 힘들어하자 라고 하시고 이제 서서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올라가신 다음에 이제 평온함을 이렇게 쭉 유지를 하시는 거죠. 약 20일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가끔 가다가 내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쭉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이제 우울한 기점이 올 때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예전엔 7일 정도 우울했다면 이제는 한 5일로 또 줄여보는 거죠. 5일 동안 마음껏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울의 나락으로 한번 빠졌다 다시 일어나자. 억지로 이렇게 힘들 때 긍정 에너지로 갑자기 팍 올라가지 마시고 이 시기에 조금씩 텀을 줄여 나가시면서 다시 6일째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일들 하면서 올라가셨다가 또 유지하시고 또 내려갔다가 다시 조금만 또 짧게 한 4일로 줄여볼까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셨다가 내려가시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하루에 어떤 사건이 생길 때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했다면 내 마음 공부를 하시고 감사의 에너지로 일상을 보내시면 이제 조금 더 나의 그런 비관적인 마음을 좀 달래면서 이렇게 안정적인 파동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 공부는 정말 몇 달하고 끝이 아니라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걸 느껴요. 그 29세 때 뭔가 변화가 필요해라고 해서 변화를 했고 30살 때부터 문워크와 이런 끌어당김에 대한 실천을 했는데 그 기점부터 나 자신을 되돌아볼 때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궁리를 했어요. 한 1년 정도만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 문워크든 마음 공부든 1년 정도만 하면 내가 원하는 거 이루고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핍 에너지가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때 느꼈어요. 아, 내 마음은 평생 내가 관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31살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보내고 이별을 하고 내 자신과 마주하고 그렇게 뭐 재회 시크릿도 해보고 그러니까 예전에 원래 알았는데 31살 때 좀 더 깊이 들어간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32살 때부터는 이제 아예 습관화가 됐어요. 시작을 이때 한 거죠. 30살 때 시작했는데 이때는 뭔가 얄팍하게 얄팍한 그런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만 하고 말자 이렇게 했는데 그 상태로 31살이 되니까 이제 그만두고 내 멋대로 조금 몇 달 지내다 보니까 또 원하지 않는 미래가 자꾸 오는 거예요. 이별하고 자꾸 사람한테 기대고 사랑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나 자신과 마주하고 나서 이때 다시 미친 듯이 감사일기도 쓰고 주변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분들한테 도움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32살에는 이제 이 31살 때 배웠던 그런 시행착오를 가지고 아예 마음 공부가 습관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아무리 바빠도 3, 4회 정도 이렇게 뭔가 명상 같은 걸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뭐 집착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사람을 많이 만나고 그리고 SNS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파동 에너지가 흡수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떤 타인을 만나면 그 상대방이 긍정적인 분들도 있지만 상대방이 많이 부정적이거나 그 정도는 아니어도 뭔가 제가 직감상 탁하게 느껴지는 에너지를 가진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만나고 오면 제가 좀 많이 피곤하고 녹초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3, 4회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적어도 아무리 바빠도 3, 4회 정도는 명상을 해야 내 안에 있는 누적된 그런 피로라던가 그리고 사념 같은 거, 사념 에너지를 정화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제가 또 다음번에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도 다시 기운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기운을 내서 SNS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자신을 계속 정화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문워크를 이뤄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특별하다거나 뭐 대단하다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아요. 저는 그냥 단순히 제가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아마 저보다 더 잘 끌어당기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저는 단순히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거고요. 소원을 이루려고 할 때는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보내는 것과 나 자신을 믿는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그런 긍정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내가 생체 리듬이 정말 따라와주지 않을 때는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 내 생체 리듬이 회복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전부터는 좋아하는 일을 끊임없이 집중해가는 그런 시간을 늘려가시다 보면 평온해지고 화가 날 일도 줄어들고 짜증도 줄어들어요. 행복한 사람 있잖아요. 평온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화날 일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파동 에너지를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그리고 긍정적인 그런 시간을 좀 더 오랫동안 유지해 가실 수 있다면 당연히 자신이 믿는 미래가 조만간 펼쳐질 것이다. 내가 믿는 미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밑도 끝도 없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감사의 마음과 나 자신의 파동 에너지를 높이는 거, 긍정적인
그런 사건과 긍정적인 생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 공부랑 통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일단은 제가 소원을 성취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지금 마인드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시고 생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원래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영상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시리즈로 편을 나눠서 다음 시간에는 소원 성취를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좀 담아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